안녕하십니까. 뉴스 요점 정리입니다. 뉴스버스에서 윤석열 검찰이 여권 인사와 언론인을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여기서부터 언론이 고발 사주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왜 이게 여권에서 만든 프레임이며 왜 단어라고 하죠? 그리고 뉴스버스 발행인 겸 편집인 겸 탐사 전문기자 이진동은 조선일보 출신이에요. 아마 진보 언론이었으면 가로고되게 까였겠죠. 사건을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도가 계속 나와서 내일이면 또 다른 국면으로도 갈 수 있지만 기본을 알면 앞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걸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사건부터 보죠. 작년 국회의원 총선 직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검사는 김웅 의원 당시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고 제보자에게 김웅 의원이 텔레그램을 통해 고발장을 전달합니다. 대검에서 만든 고발장이 국민의힘 관계자에게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고발장 내용을 보면 고발장 20장과 입증 자료만 200장이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에요. 몇 장 쓱쓱 보낼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이 고발장에 고발인은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가 적혀져 있고 피고발인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MBC 기자 5명과 뉴스타파 기자와 PD 이렇게 언론인까지 고발을 하려고 한 것이죠.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은 한동안 자취를 감춰요. 손 검사는 연가를 내고 김웅 의원은 의원실 출근을 안 하고 잠수 탔죠. 왜들 그랬을까요? 아마 휴대전화 잊어버렸겠죠. 고발장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고발인에 김건희 씨가 있다는 게 너무나 특이하죠. 검찰총장 부인이 있어요. 피고발인을 보면 유시민이야 말할 필요도 없이 대부분 아는 사람이죠. 잠룡이다 라고 했고 최강욱, 황희석은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였어요. 모두 진보 성향 사람들이죠. 그리고 MBC 기자들은 검언유착 보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을 진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동재가 수감 중인 이철 대표를 압박해요. 유시민 잘못을 말을 해라. 말만 하면 후속 과정은 다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 넌 말만 하면 돼. 라고 압박을 하는 것이죠. 배후에 한동훈 검사가 있고 가족을 협박하고 녹취록을 들려주고 뭐 이런 사건이에요. 이 한동훈 검사장이 바로 이 한동훈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이 입증자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실명 판결문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실명으로 나오는 건 판사, 검사, 그리고 당사자밖에 출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판부에서 줄 리 없죠. 당연히 본인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검사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와 PD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보도로 인해서 나와 있는 것인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에 김건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관한 자세한 건 위를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검찰은 세 사람을 위해서 고발장을 작성했다. 검찰력을 사유화했다. 개인적으로 썼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김건희 씨는 사인이잖아요. 둘은 검사니까 그렇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계속 고발장을 보면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으로 고발을 한 것인데 이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가 있어요. 이 6대 범죄 안에 공직선거법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게 빠지면 고발장을 제출해도 경찰에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한 대검에 접수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냐면 대검에 접수하면 주요 사건 검사를 직접 배당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라인에서 배당하고 수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서울중앙지검으로 접수되면 당시 윤석열과 대립관계에 있던 이성윤 지검장 관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착착 맞아 떨어지죠. 후속 보도를 보면 이 사람들과 텔레그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손준성 검사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은밀하고 내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죠. 대통령과 국정원, 삼성의 미래전략실 같은 관계예요.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손 검사와 김웅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준성아라고 할 정도로 친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텔레그램을 좀 알아야 하는데 제보자가 받은 파일은 손준성 보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제보자가 손준성이라고 저장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김웅 의원 전화에 손준성이라고 저장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 손준성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조작이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후속 보도가 나와요. 확인하면 방파라는 내용이 공개된 것이죠. 이 휴대전화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예요. 조작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최강욱 대표를 잘 봐야 하는데 제보자가 받은 고발장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4개월 후에 실제 대검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이 고발장은 정점식 의원이 조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이게 대검으로 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세 가지 고발장 모두가 같다는 겁니다. 내용이 당연히 같고 참고자료 같고 뭐 이런 건 기본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최강욱 의원의 틀린 주민번호 앞자리가 이 세 가지 모두 같다는 거예요. 틀린 게 모두 같다.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자료죠. 여기서 정점식 의원이 받았다는 고발장은 어디서 왔는지 모른대요. 김웅 의원한테서 왔을 수도 있고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세요. 출처도 모르는 자료를 가지고 타당 대표를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힘은 막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이와 관련된 어떤 기록도 안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럼 법률지원단에서 타당 대표를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고발했다는 거죠. 이렇게 막 돌아가는 겁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지도부는 투명인간 이거나 아니면 이게 거짓말인 거겠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보자 이렇게 보이는데 손준성 검사, 김웅 검사 출신, 정정식은 2017년까지 검사였던 거예요. 모두 검사 출신이고 그리고 대검에서 시작된 것이 다시 대검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검에서 만들어진 자료가 검사 라인을 거쳐 다시 대검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검사인 건 우연인 거죠. 대검인 것도 우연이고 그렇죠? 우연이 겹치면 뭐다? 필연이지. 이후에 제보자가 등장해요. 조성은 씨가 언론에 나오고 모든 자료를 제출한 이유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누가 대검에서 저런 걸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줬냐? 라는 위협적인 태도의 윤석열 기자회견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미 다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도 다 넘겼다고 해요. 김웅 의원이 고발장을 전달했고 대검에 접수하라고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사람들은 국민의힘 사람들 그리고 검사뿐이죠. 근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선 조작이고 공작이래요. 이렇게 고발자가 나오면 영화 내부자들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이병헌이 고발을 하니까 순간 살인 등으로 제보에 대해 믿을 수 없다라며 메시지가 맞으면 메신저로 공격하라. 조성은 씨에게도 하고 있어요. 보도 전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걸 박지원과 어쩌고 저쩌고 심지어 박지원 게이트라고 합니다. 좋아요. 박지원이 이걸 모두 보도하게 계획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태까지 나온 모든 자료가 조작이거나 모든 사람들이 다 첩자라는 겁니까? 관련 진보 성향이 딱 한 명만 있었어도 그 사람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었던 거죠. 메신저를 공격하면 메시지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공수처가 나서 윤석열을 입건해 수사 개시하고 김웅 의원과 손준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김웅 의원은 관련 기자회견 할 때마다 모두 결정적인 거 다 기억이 안 난대요. 모른다고 하죠. 200장이 넘는 사진을 전달하고 방파까지 말해놓고서는 불과 1년 전 일인데 기억 안 난다. 역시 이 사람 검사 출신 법률가 맞죠. 여기에 당시 정황이 추가되면 더 재밌는데 총선 기간에 벌어진 일이죠. 이때 이 기간 당시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는 세 가지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는 감사원에서 준비 중인 거라고 봤고 두 개는 검찰에서 준비 중인 공작이라고 했는데 유시민을 노린 검언유착 사건 그리고 지금 보니 하나가 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공작이 있는 것 같은데 실행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를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당시에 검사들이 국회에 와서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미래통합당이 압승하니 걱정하지 말라며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만나고 다니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도 만나 너희 당이 참패해야 한다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의원회관에 돌아다니는 검사가 있으면 내가 명단을 공개하겠다라고 공개적인 경고를 가죠. 그러니까 검찰에선 고발장을 전달해 미래통합당을 통해서 고발받고 선거 직전에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 청구하면 이걸 언론들이 대서특필 해주면서 선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 그리고 나면 미래통합당이 압승할 테니 후폭풍도 괜찮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재밌죠? 작년 1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부임하고 2월 검사 인사 때 검사장급은 직접 신경 썼지만 그 및 인사는 일임했다고 합니다. 왜냐?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고 판사 국회의원 하다가 조국 장관 물러나서 갑자기 부임이 돼서 검사들을 전부 알 수가 없으니 일임했고 검찰국장과 청와대 비서관들이 인사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신상 파악을 한 후에 적재적소에 인사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 인사에서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에 갑니다. 그 후 8월 인사에 윤 총장이 왜 손발을 다 치냐 라고 해서 추 장관이 이런 강한 말을 하길래 알아보니 송 검사를 말한 것이라고 해요. 당시에 조직 개편을 해서 수사정보정책관이 담당관으로 바뀌고 이건 차장급에서 부장급으로 강등된 거예요. 그래서 불이익 처분인데 그래도 상관없냐고 물었더니 괜찮다, 윤 총장이 원한다 라고 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니 왜 윤 총장이 저렇게 손 검사에게 집착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후 11월 검찰 감사 결과에 수사정보정책관에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하고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열 징계로 넘어가고 왜 징계했냐고 적은 결정문에 이 모든 게 적혀 있고 여기에 손준성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 일 때문에 윤 총장이 손 검사에게 이렇게 집착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고발 사주까지 있었구나 알게 된 것이죠. 자기 부인의 장모, 오른팔격인 한동훈도 모두 관련되어 있는 곳이니 집착할 만하죠. 뭔가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지 않나요? 근데 이 모든 게 공작이고 탄압이다. 이 모든 걸 위해 수년간 첩자를 심어놓고 자료를 조작하거나 확보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증거를 대라고 합니다. 네, 증거가 없을 거예요. 윤석열 총장까지 안 가고 손준성 검사 선에서 정리가 될 겁니다. 왜냐? 그게 검찰이고 조폭입니다. 둘이 똑같아요. 평생 저 바닥에서 살려면 자기 손에서 자를 겁니다. 앞으로 전개될 수사 상황과 후속 보도들을 꼭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